서초구에서 그만한 면적의 땅을 사려고 하면 수십억을 가져도 살 수 없지만 몇십만 원에 수백 평 땅을 서울 서초구에서 빌릴 수 있는 방법은 국유지 대부 물건이 유일합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9만 원에 구하기는 국유지 대부 물건이 유일합니다. 압구정동 한강변에 시세가 50억이 넘고 전세 가격이 25억인 아파트를 어느 누가 보증금 1억 9천에 빌려주겠습니까? 국유재산 입찰 시스템이니까 이런 가격으로 나와 있죠. 제가 아는 한 가장 저렴하게 국가의 농지나 집을 빌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5분 정도만 알려드리는 대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대면 수백 평 단위의 농지를 빌릴 수 있고 10년까지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지역에 매수나 임대 가능한 국공유지도 목록에 나와 있고 대부료 계산까지 해주니까 선택하여 대부나 매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다 보니 임대료도 저렴하고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땅이나 집을 찾을 수도 있고 꿈같이 원하던 곳을 찾을 수도 있는데 고작 몇십 분을 참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농지나 주거용 물건, 시골집의 임대, 대부 입찰 방법은 제가 이미 5년 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후에 온비드 공매, 입찰 방법에 대하여 영상 올린 분들도 많았지만 영상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중년 이상 또는 시니어층의 시청자들이 따라하기 힘들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은 듯 하여서 추가하고 보완하여서 영상을 올립니다. 농지은행도 있지만 우선순위가 청년귀농인, 청년영농인, 영농 후계자들이고 순위가 최하위인 중년 이상 일반인들한테 순위가 돌아오기는 힘듭니다. 농지은행 땅이 중년 이상 일반인에게 차례가 돌아온다는 건 우선순위의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고 신청도 안 하는 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농지은행보다 훨씬 저렴하고 수량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습니다. 친척이나 아는 사람한테 빌리는 것보다 저렴할 겁니다. 친척한테 빌려도 쌀 한 가마니라도 드려야지 아무것도 안 드리고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동네 이장들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땅 주인 만나서 아쉬운 소리하여 너는 땅 저렴하게 빌릴 경우도 있지만 저 같으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1년에 몇만 원에서 10만 원대면 수백 평 빌려서 마음 편하게 텃밭도 하고 작물도 기르겠습니다. 물론 성격 차이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돈 몇 푼 때문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까지 하고 눈치 보는 게 성격상 맞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집을 매수하거나 농지를 매수하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귀농을 하려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들잖아요. 전원주택이나 시골집을 사서 내려가면 더 부담이 커지고요. 돈이 묶이고 또 그 동네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움직임에 제약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또 그 동네가 싫어서 떠나고 싶어도 집이나 토지는 단기간에 팔리는 물건도 아니고 금매로 똥값에 던져야 겨우 팔고 나올 수 있지요. 1년에 몇만 원에서 10만 원 되면 나만 안 지치고 멧돼지한테 싸움 걸어서 다치지 않으면 실컷 텃밭도 하고 농사 지어보고 그 지역 분위기도 살펴보고 해볼 거 다 해보는데 굳이 처음부터 집이나 농지를 사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농지은행은 아시겠지만 중년 이상 일반인들은 꼴등 순위라서 차례가 돌아오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이 20대부터 30대까지 귀농 청년도 아니시잖아요. 도시나 시골이나 청년들은 혜택이 많지만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면은 먹고 살기는 더 힘들고 일자리 구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쥐꼬리만큼도 안 해줍니다. 청년들의 절반이라도 중년 이상 일반인들도 지원 정책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보다 유리한 중년 이상 연령층의 국가 지원 정책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금전적인 위험 없이 텃밭도 해보면서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굳이 처음부터 수억 원을 투자해서 귀농을 할 이유가 없지요. 몇 년 동안 얼마 안 되는 돈으로도 분위기도 파악하고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덜커덕 집을 매수하거나 또는 집을 짓거나 농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시골이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아는 분이 2017년쯤에
농지와 집을 매수해서 내려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하고 싸움이 나서 며칠 서울에 있다가 내려갔는데 집으로 올라가는 곳에 쇠말뚝과 펜스를 쳐놨더랍니다. 차가 못 올라가게. 물론 그것은 유일한 통로라서 법으로 막지도 못하지만 막무가내인 사람이 워낙 많아서 소송도 하고 해서 몇 년을 스트레스를 받고 법원에 소송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시골 내려가셨던 건 아니잖아요. 팔려고 해도 통행로로 동네 사람들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땅과 집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같이 가봐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차는 못 지나가고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게 쇠말뚝과 펜스를 좁게 쳐놨었는데 더 웃기는 것은 자기 땅이지만 쇠말뚝 박은 사람은 이장 동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하고 소송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고 그냥 자기 땅을 사는 게 어떠냐고 묻더군요. 통행로 부분만 파는 것도 아닌데 필요도 없는 넓은 땅을 비싼 값에 왜 삽니까? 돈이 썩어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땅도 넓고 골치가 아픈데 그 사람 땅을 또 사라고요? 그때 겨울이라서 화목난로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듣고 있는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분이 덜커덕집과 땅을 샀다가 소송 비용도 많이 들었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몇 년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국가 땅을 대부했다면 그 동네에서 살기 싫을 때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바로 다른 좋은 동네로 바로 이사해서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수억 원짜리 집과 땅이 쉽게 팔리거나 정리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동네에서 진입로 때문에 소송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집을 살 사람이나 있을까요? 대부 물건이 또 왜 좋냐면은 신용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은행이나 농협에서 돈 안 빌려주고 농지 매입 자금도 안 빌려주잖아요. 나라 땅이니까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올 일도 없습니다. 신용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활용하기 좋고요. 지금은 농지만 말씀드렸는데 국가나 공공기관의 임대, 대부 물건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한강공원에 가면 편의점 같은 거 있죠? 그것도 대부료 내고 사용하는 거고요. 주거용 주택이나 아파트도 대부료가 너무 저렴하고요. 학교 매점, 공공기관의 카페, 구내 식당, 자판기, 주차장 운영권, 관광지의 판매시설 등등 그것도 모두 국가나 공공기관과 대북 예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보다 저런 업종들을 운영해 보셨거나 일해 보셨던 분들이 대부료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수익성을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공재산들 대부하는 방법들을 몇 개 입찰을 해보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마우스만 움직이고 글만 읽으실 줄 알면 입찰 볼 수 있게 눈높이에 맞춰서 천천히 되풀이 반복하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의 연령에 맞추어서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땅이나 집을 찾을 수도 있고 정말 꿈같이 원하던 곳을 찾을 수도 있는데 고작 몇십 분을 참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지역 월세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주거용 아파트나 주택도 대부 물건도 있고 주변 매매 시세가 4억 내지 5억이 넘는데도 더 넓은 땅이 1년 대부료가 5만 원대에 나온 농지들도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에서 온비드를 검색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자산관리공사의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 사이트가 나오고요. 위에 목록에 보시면 부동산, 동산, 정부재산 정보공개 등의 항목이 보이죠. 정부재산 정보공개 목록에서는 원하시는 지역에 국가 소유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검색하여 임대, 대부 신청하거나 매수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대부료를 계산해 보거나 대부료 등의 협의를 담당자와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목록에서 현재 매각이나 임대, 대부 입찰이 진행 중인 물건을 찾는 방법과 입찰을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원하는 지역에 공개되어 있는 정부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의 매수 신청과 대부 신청 방법, 대부료의 계산 방법 등은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목록을 클릭하시면
상세 검색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체를 검색하거나 매각과 임대 물건을 체크하여 별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선 토지의 임대 물건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대부 항목에 클릭을 하고 입찰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설정합니다. 다음 토지 항목에 체크하고 토지의 종류는 전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경기도, 가평군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토지의 면적, 유찰 횟수, 지분 물건에 체크하는 곳은 매각 물건일 때 설정하시고 임대 토지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설정 안 하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산 구분은 전체를 체크합니다. 설정을 다 하셨으면 검색을 클릭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평군에 있는 임대 토지들이 검색이 되죠. 이 물건을 입찰해 보겠습니다. 주위 환경이나 내가 찾는 위치의 농지가 맞으면 입찰 공고문과 기타 사항 등을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이 물건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하천을 포함하여 전체 평수가 거의 8,400평으로 상당히 넓은데 1955제곱미터 정도만 대부로 나와 있네요. 시세를 보면은 주변에 이 땅보다 작은 땅들의 매매 가격이 6억 정도 되는데 이런 땅들을 사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수지 타산이 맞지도 않고 투자 용도나 캠핑장이나 펜션 같은 거 지을 사람들이겠죠. 훨씬 넓은 땅을 1년 최저 대부료가 54,000원에 책정된 것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해당 물건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니까 6개월 이내 관련기관으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나 일시 사용 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대북 예약이 해지된다고 써 있네요. 주변에 캠핑장들이 여러 개 있어서 자연 환경은 아주 뛰어나겠죠? 이렇게 입찰 물건의 공고문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입찰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 입찰 가격이 54,000원인데 입찰을 봐보겠습니다. 입찰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입찰 날짜와 입찰 결과, 날짜가 나와 있는데 공매 물건은 보통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입찰이 진행되고 목요일 오후 4시경이면 카톡으로 이렇게 결과가 전송됩니다. 낙찰이 되면 담당자가 이후에 진행 절차 안내 전화도 해주고요. 입찰 진행 창에 입찰자정보에서 입력된 내 정보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보시고 수정사항을 개인정보에 반영합니다. 체크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래 칸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요. 다음으로 공고문 확인 칸을 클릭하시면 조그맣게 박스로 공고문 창이 뜨고 읽어보신 후 닫기 하고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확인을 안 하시면 다음 차례로 안 넘어가니까 읽어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래 칸에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을 읽어보시고 동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밑에 다음 단계 클릭을 하면 입찰 가격을 쓰는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시는 분들은 체크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거나 공고문 확인을 안 하고 체크만 하신 분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공고문 확인 창을 띄워 읽어보고 체크 표시가 빠진 곳을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 가격의 5%로 되어 있고 가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11만 9,500원에 입찰을 보겠습니다. 아마 주변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보면은 낙찰되기는 틀린 가격인데 보여드릴 겸해서 입찰을 보겠습니다. 입찰 가격을 쓰고 보증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화면처럼 입찰 보증금이 계산되고 납부 총액 확인을 누르시면은 납부해야 할 보증금 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입찰 보증금이 입찰 가격의 5%인 6,000원이네요. 아래 칸의 납부 방법은 현금 체크를 하시고 입찰 보증금 납부계좌 은행에서 입찰에 사용하고 싶은 은행을 체크합니다. 저는 우리은행 계좌로 사용하니까 우리은행을 체크하고 밑에 환불계좌 체크란에는 등록해 놓았던 우리은행 계좌를 선택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읽어보시고 입찰서를 최종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체크하시고요. 입찰서 제출을 클릭하게 되면 중요 체크리스트라는 작은 창이 뜨는데 읽어보시면서
각 항목 확인 체크하시고 동의 버튼 누르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인증서를 뭐로 할 건지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셔도 되고 은행이나 네이버 인증서, 카톡 인증서 등으로도 입찰이 되니까 일반 간편 인증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네이버 인증서로 입찰을 봐보겠습니다. 인증서를 선택하면 조금 전에 입찰을 보았던 물건의 정보가 네모난 작은 칸이 나옵니다. 이 물건 이렇게 입찰 보는 거 맞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시면 사용할 인증서 선택하고 개인정보 입력, 전자서명하는 창이 뜹니다. 저는 네이버 인증서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네이버 선택하고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에서 전체 동의를 누릅니다. 그리고 서명 요청을 누르시면 본인 휴대폰으로 전자서명 인증을 하라고 문자가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휴대폰으로 서명 인증을 하시고 인증했으면 지금 보이는 창에서 인증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입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는 조그만 창이 뜨지요? 확인 누르시면 입찰이 된 거고요. 이렇게 입찰서 화면이 뜨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입찰보증금을 입금하는 가상계좌가 보이시죠? 이 계좌로 입찰보증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입찰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카톡으로도 온비드에서 카톡이 오고요. 낙찰이 되거나 떨어져도 카톡으로 입찰 결과가 목요일 오후 4시 정도에 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천천히 다시 돌려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땅이나 집을 찾을 수도 있는데 고작 몇 분을 참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다른 물건을 천천히 입찰을 봐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부 물건도 40만 원대에 나온 게 있는데 이 물건도 입찰 학습 겸 해서 입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초구에서 그만한 면적의 땅을 사려고 하면 수십억을 가져도 살 수 없지만 몇십만 원에 수백 평 땅을 서울 서초구에서 빌릴 수 있는 방법은 국유지 대부 물건이 유일합니다. 물건의 위치는 지하철에서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우면산 아래에 위치하는데 도심 속에 있는 자연, 농원 같은 두 개의 물건이 있네요. 한 개는 1800제곱미터, 한 개는 2100제곱미터이고 최저 가격은 40만 원대에 잡혀 있네요. 혹시 나중에 국유지 매수나 활용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토지 이용 계획을 봐야겠죠? 토지의 규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서초구 우면산에 있는데 규제가 없을 리가 없겠죠? 토지 이음에 들어가셔서 지역, 지구, 구역 등 옆에 있는 목록들을 클릭해 보시면은 속해 있는 땅들의 색깔이 변하게 되고 포함된 범위까지 표시가 되는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토지의 용도를 확인해 볼까요? 토지 활용도는 용도 지도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해당 토지는 옆에 적혀 있긴 하지만 임업용산지나 공익용산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비오톱도 아니네요. 그런데 자연녹지 지역이고 개발행위 허가제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입찰을 봐보겠습니다. 조금 큰 땅을 입찰해 보겠습니다. 최저가가 46만 원이네요. 입찰을 클릭합니다. 입찰자의 정보가 입력창에 나오는데 입찰자의 정보에서 입력된 내 정보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보시고 수정사항을 개인정보에 반영합니다. 체크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래 칸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요. 다음으로 공고문 확인 칸을 클릭하시면 조그맣게 박스로 공고문 창이 뜨고 읽어보신 후 닫기 하고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확인 안 하시면 다음 차례로 안 넘어가니까 읽어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래 칸에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을 읽어보시고 동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밑에 다음 단계 클릭을 하면 입찰 가격을 쓰는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시는 분들은 체크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거나 공고문 확인을 안 하고 체크만 하신 분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곰곰은 확인창을 띄워 읽어보고 체크 표시 빠진 곳을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가격에 5%로 되어 있고 가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250만 원에 입찰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주변 토지들 거래 시세를 봐서는 대부 물건으로는 거의 최고로 높은 금액을 쓴 가격이고 이 금액이면 거의 낙찰은 될 겁니다. 저는 입찰 보증금에 납부는 하지 않을 거니까 금액을 최대한 써서 입찰을 봐보겠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이것도 입찰 가격을 쓰고 보증금 계산을 누르면 화면처럼 입찰 보증금이 계산되고 납부 총액 확인을 누르시면 납부해야 할 보증금 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입찰 보증금이 입찰 가격의 5%인 12만 5천 원으로 계산되었죠. 아래 칸의 납부 방법은 현금 체크를 하시고 입찰 보증금의 납부 계좌 은행은 입찰에 사용하고 싶은 은행을 체크합니다. 저는 우리은행 계좌로 사용하니까 우리은행을 체크하고 밑에 환불 계좌 체크란에는 등록해 놓았던 우리은행 계좌를 선택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입찰서를 최종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시고요. 입찰서 제출을 클릭하게 되면 중요 체크리스트라는 작은 창이 뜨는데 읽어보시면서 각 항목 확인 체크하시고 동의 버튼 누르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인증서를 뭐로 할 건지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셔도 되고 은행이나 네이버 인증서, 카톡 인증서 등으로도 입찰이 되니까 일반 간편 인증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네이버 인증서로 입찰을 봐보겠습니다. 인증서를 선택하면 서명 요청을 누르시면 전자서명 인증을 하라고 문자가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휴대폰으로 서명 인증을 하시고 인증했으면 지금 보이는 창에서 인증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입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는 조그만 창이 뜨지요. 확인 누르시면 입찰이 된 거고요. 이렇게 입찰서 화면이 뜨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입찰 보증금을 입금하는 가상 계좌가 보이시죠? 이 계좌로 입찰 보증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입찰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가 되니까 연습 삼아 몇 개 입찰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낙찰되어서도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 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되고요. 입찰 결과가 목요일 오후 4시 정도에 카톡이 옵니다. 입찰에 떨어진 사람들은 환불 계좌로 입찰 보증금이 입금되고요. 국유재산의 주거용 대부물건들도 찾아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주거용 대부물건을 볼까요? 압구정동 한양아파트가 나와 있네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거 5억도 아니고 5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전세 가격이 아마 20억이 넘어갈 겁니다. 국공유재산의 아파트나 주거용물건의 경우 권리 분석 자체가 필요하지도 않고 근저당권자나 임차인이 있을 수도 없고 퇴거하지 않은 점유자도 존재하지도 않아서 명도 때문에 걱정하실 일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대부물건의 경우도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사용했던 물건이 대부분이고 일반인에게 임대했던 물건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은 물건은 없으니까 안심하고 입찰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1년 임대료가 9,100만 원에 나와 있네요. 압구정동 한강변에 집값 땅값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은 아실 테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국가 소유의 아파트인데 공직자들은 욕을 먹고 뉴스에 나올 테니까 이렇게 크고 비싼 곳에 살지 않았을 거고 일반에게 임대를 해줬을 겁니다. 전용 면적이 60평이고 1년 대부료가 9,100만 원이네요. 기타 사항에 낙찰 금액과 별도로 보증금 1억 9천을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세 가격은 25억 정도의 월세 보증금만 해도 거의 10억 정도의 월세도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곳입니다. 이 아파트도 시험 삼아 입찰을 봐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갑에 10만 원밖에 없는데 언제 50억 넘는 아파트를 입찰을 봐보겠어요. 만 원짜리나 50억짜리나 입찰서 제출하는 것은 동일하니까
1억의 입찰서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주거용 물건의 입찰 진행 상황도 앞서 보여드린 방식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입찰 보증금을 입금 안 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부산 지역에 국유재산 주거용 임대 물건이 나와 있는지도 볼까요?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아파트가 1년 대부료가 100만 원 정도에 나온 게 있네요. 국가 소유고요. 1개월에 9만 원 꼴 되겠네요. 여기가 어디에 있는 곳인지 모르지만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9만 원에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걸로 짐작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아는 한 주거용이든 토지든 간에 국유재산 대부 물건만큼 저렴한 물건은 없습니다. 가끔 지방의 지자체들에서 몇 명을 선정하여 체험 영농이라고 하여서 바쁜 농사철에 몇 개월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집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상추 따고 고구마 캐다가 인간고구마 될 것 같아서 싫더라고요. 이제는 원하는 지역에 정부 재산에 대부 신청이나 매수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 성격의 행정재산은 용도 폐지가 되지 않는 한 매각이 안 되고 일반 재산만 가능합니다. 대부나 매수 신청이 가능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산은 목록으로 공개를 해놓았고 현재 다른 사람에게 계약되어 사용 중에 있는 물건과 대부 신청이 가능한 물건들은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나 대부 신청을 하고 대부료까지 잠정 계산하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천천히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온비드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정부재산 정보 공개 목록을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에 보시면 국유 일반재산, 공유 일반재산, 친일 귀속재산, 불용품 등의 항목이 있는데 국유 일반재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재산의 구분은 아래처럼 분류가 되어 있고 대부 입찰이나 매각 입찰이 검토 중인 재산, 그리고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사용 중인 재산은 알아볼 수 있게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 조건은 토지 전체의 관리 상태 항목에서 매각 입찰 검토 재산과 대부 입찰 검토 재산 중에서 원하는 대로 검색하시면 되는데 저는 대부 입찰 검토 재산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물건관리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전체를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면적은 원하는 대로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 안 하시면 전체가 검색되게 됩니다. 양평군에 소재한 대부 입찰 검토 재산은 224건이 검색됩니다. 농지은행은 경기도 전체로 검색해도 보시듯이 10여 개 정도뿐이고 임대수탁자들의 희망 가격이 임대 가격도 100만 원 이상을 원하기도 하고 어쨌든 비쌉니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특정 지역을 검색하면 아예 없거나 많아야 1개나 2개 정도 있을 겁니다. 농지은행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추천하니까 따라서 그냥 추천하는 것인지 본인이 귀농청년이라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귀농청년들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간혹 들어갈 만하지만 여러분이 20대, 30대 청년도 아니시잖아요. 일반인한테 순서가 돌아오는 농지는 귀농청년, 영농인들이 아예 신청을 안 한 농지라서 그런 땅은 신청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농지은행은 청년들이 지키라고 하고 중년 이상 일반인들은 딴 방법 찾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 입찰 검토 재산 중에 물건 하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대략 지도가 조그맣게 뜨고 밑에 대부 신청을 클릭을 하게 되면 국유 일반 재산 민원 홈페이지로 이동한다고 조그맣게 안내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시면 국유재산 포털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물건의 주소를 국유재산 정보조회에서 조회를 합니다. 선택한 다음 검색해 봅니다. 보셨던 청운면 가룬리 920주번의 물건이 여기에 있네요. 대부 입찰 검토 재산이라고 써져 있죠. 클릭을 해볼까요? 땅의 모양과 지적도가 표시되죠. 땅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대부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대부료 간편 계산을 누르면 이렇게 공시지가와 면적, 대부료율,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경작용은 1%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해당 지번으로 검색하여 공시지가와 면적을 입력하면 되고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농사나 텃밭을 하기에는 공시지가가 너무 높네요. 지금 계산에 나오는 대부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임의로 계산된 것입니다. 아까 물건 페이지에서 관리기관이 자산관리공사로 나와 있으니까 자산관리공사로 전화하시면 되고, 지방자치단체면은 지자체로 전화해서 해당 물건의 대부이사나 매수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 누나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나중에 어디서 어떤 내용을 봤는지 기억하기 쉽게 구독 눌러 놓으시고요. 귀농, 귀촌 체험하는 곳에서 지자체에서 모집하는 시골 빈집 무료임 때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데 가서 영농 체험 못할 것 같더라고요. 땡볕에 쪼그리고 앉아서 남의 농작물 캐는 일이 도시 생활했던 사람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의무 참가라고 기간도 1개월에 10일 이상 15일 정도 있어서 그냥 무료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 산소 어쩌다 한 번씩 벌초하는 일도 쉽지 않은 도시민들이 의무적으로 10일 이상 쪼그리고 앉아서 농사일 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고구마 캐다가 찐고구마 되고 배추 캐다가 김장배추 됩니다. 저는 혼자 산속에서 움막 치고 10년도 넘게 살았던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무얼 하는 것이 체질상 맞지도 않고요. 그래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린대로를 검색하여 인터넷 사이트가 나오는데 접속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참여 중인 곳이 많지 않아서 집주인들의 매도 희망 가격은 좀 비싸 보이지만 빈집은행도 있고요. 빈집은행을 클릭하시면 현재 집주인들이 매도나 임대를 희망하는 곳들의 정보가 보이지요. 임대 물건의 수량은 아주 적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에 살아보기 항목이 보이실 텐데 현재 모집 중인 곳을 둘러보시면 됩니다.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모집기간과 프로그램 기간이 보이실 거예요. 온비드를 통한 농지나 주거용 물건, 시골집의 임대, 대부 입찰 방법은 제가 이미 5년 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후에 온비드 공매, 입찰 방법에 대하여 영상 올린 분들도 많았지만 영상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중년 이상 또는 시니어층의 시청자들이 따라하기 힘들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은 듯 하여서 추가하고 보완하여서 영상을 올립니다. 텃밭에 일하다 보면은 덥기도 엄청 덥고 가을에 모기들이 얼마나 독이 올랐는지 풀 속에서 모기가 계속 달려들어서 이렇게 모기향을 피워놓지 않으면은 모기 엄청 물립니다. 질병관리청에서 8월 달에 3일열 말라리아 모기들이 발견되어서 전국 경보를 내렸었는데요. 댕기열에 걸린 사람도 많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위험합니다. 잠깐 내과에서 쉬려고 해도 물가에는 모기가 더 많죠? 모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안에 모기향을 피우고 가지고 다니면 모기 물리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케이스 안에 있어서 화재가 날 위험도 없고요. 저녁이나 밤에 밖에 앉아 있을 때는 양옆으로 피워 놓아야 모기 안 물리더라고요. 야외에 나갈 때는 고리도 있으니까 들고 다녀 보세요. 모기 케이스 한 개에 1,000원대 정도 하고 모기향이 30개 들어있는 것이 2,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모기 몇 방 물리면 가려워서 돈 1,000원이 문제가 아니지요. 댓글에 모기향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야외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가지고 다니셔요.